이거 완전 다 구라였어요. 또 이렇게 명인이 삽질을 하죠. 100% 확실한 거는 명인은 이바둑이 맞다. 야, 너도 대리바둑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프로 연우입니다. 오늘은 세기의 대결을 펼쳤던 사이와 명인의 대국을 보여드릴 건데요. 신의 한 수를 찾기 위해 천년의 시간을 기다려온 사이와 현재 신의 한 수에 가장 가까운 사람인 명인의 그 대국. 먼저 애니부터 보고 와서 대국을 분석해 볼게요. 이게 사인가? 사이, 넌 대체 누구지? 형센 흑이유리. 큰 끝내기도 거의 다 끝났대. 하지만 상대한테선 아주 약간의 흐트러짐도 보이질 않아. 이 기백, 기억이 있다. 이 기운, 이 위압감. 전에도 느낀 적이 있어. 이건 좋은 수야. 이 백은 못 잡겠는데. 도야 명인님의 수 모두 나쁘지 않은 수였던 것 같은데. 형세가 어느 틈을 비등해졌어. 남은 건 작은 끝내기뿐. 초반까지 수익기를 해볼 때 내가 반집쳤다. 이 사람은 틀리지 않을 거다. 이미 종반의 그림을 보고 있겠지. 돌을? 당신은 충분히 응해줬어요. 고맙습니다. 도야코요. 고마워요. 히카루. 여기 도야 명희님이 여기 절단에 데뷔했잖아. 하지만 그 전에 귀에 이렇게 치중을 하면 흙이 이렇게 데뷔한 수로 귀에 뒀다면 역전했을 거야. 히카루가 말한 대로다. 히카루. 신은 히카루한테 이 일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게 천년의 시간을 허락한 거였어. 자, 이 바둑이 사이와 명인의 대국이고요. 명인이 흑이고 사이가 백입니다. 덤은 5집 반이고요. 흑이 소목을 가고 백이 소목을 갔어요. 명인이 이렇게 걸쳐가니까 사이도 같이 걸쳐갔고요. 최근에 많이 나오는 정석은 흑이 여기를 붙여서 늘어서 귀를 가져가는 정석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명인은 이쪽을 두는 게 아니라 이곳으로 이렇게 붙여갔어요. 그래서 이 정석을 선택을 했고요. 이 정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흑은 이곳에 변의 실리를 이렇게 가져가고요. 그리고 백은 여기에 이렇게 튼튼한 모양과 그리고 한 번 더 두게 되면 변 쪽으로의 영향력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게 정석의 형태고요. 백도 이런 식으로 두는 게 보통인데 사이가 여기를 안 뒀죠. 이 자리를 두어갔는데요. 여기는 응수타진이에요. 흑이 만약에 안 두면 백이 이 자리를 들어오면서 갈라가는 거랑 그리고 이쪽으로 막는 거를 맛보기로 하겠다는 뜻이죠. 자, 그랬더니 명인이 이렇게 침착하게 받아두었고요. 자, 여기서 백의 입장에서는 2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흑이 여기서 두었던 것처럼 귀를 붙여갈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씌워갈 수도 있어요.
실전에는 실리보다는 세력을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날일자까지 달렸죠. 그랬더니 사이가 이곳을 이렇게 막아가면서 흑은 실리를 가져가고 그리고 백은 세력과 이곳에 아주 큰 모양을 형성했죠. 여기서 명인의 다음 한 수를 보면은 어떤 전략으로 이 판을 끌고 나가겠다라는 게 보이는데요. 일단 명인이 둔 수는 이 자리를 뒀어요. 이 수는 그냥 적당히 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전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현 시대의 바둑의 신 인공지능은 이 수보다는 흑이 여기를 하나 튼튼하게 해두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라는 걸 추천하고 있어요. 왜 이걸 추천하냐면 이렇게 3호로 깊숙이 들어가더라도 이 돌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인공지능의 가장 큰 장점은 타개예요. 상대방 집에 들어가서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귀신같이 살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자신이 있는 거죠. 백이 아무리 이렇게 모자를 씌워서 공격을 하더라도 이렇게 안정을 취하고요. 이렇게 막아도 이런 식으로 자세를 잡아버리면 이 흑은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명인은 그렇게 뭐 골치 아프게 둘 필요 있어? 그냥 적당히 하고 길게 가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랬더니 사이도 이렇게 지켜두고요. 백은 하변의 집을 일단 착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명인이 이렇게 걸쳐 가는데요. 이 장면에서 이렇게 받아두는 게 가장 보통의 한 수죠. 딱 일감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인공지능 선생님께서 여기서는 3-3을 파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인공지능의 페이보릿, 가장 좋아하는 수 3-3을 파서 빨리빨리 실리를 캤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 당시에 사이가 이 수를 뒀다면 명인이 진짜 기절했을 거예요. 아니, 뭐 바둑을 발로 두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 3-3이라는 수는 인공지능 전에는 아주 하찮은 수였거든요. 아주 안 좋은 수였어요. 하지만 요즘은 누구나 두고 있는 아주 좋은 수죠. 사이는 이 수가 좋다는 그 시대까지 살지 못했기 때문에 3-3에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날일자로 받아주었고요. 다음에 명인의 한 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날일자로 달렸거든요. 사실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는 모두가 다 이렇게 놓죠. 이 수 혹은 3-3 들어가는 수,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인공지능이 가장 좋아하는 수는 이렇게 붙이고 젖혀가는 수죠. 가장 인기 있는 수법이 됐어요. 하지만 역시 명인도 이 시대까지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달렸습니다. 다음 한 수가 사이의 첫 공격수인데요. 보통은 그냥 이렇게 3-3을 지켜서 백을 튼튼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다른 귀를 걸쳐가는 건데요. 사이는 이곳을 이렇게 협공을 했습니다. 이 수를 보더니 명인이 공격을 시작했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백이 이쪽으로 압박을 했기 때문에 열린 곳이 어디죠? 이쪽이죠. 그래서 흑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흑은 이렇게 3-3으로 들어왔고요. 백이 붙이고 막고 막았어요. 여기서 명인의 실수가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를 젖혀가는 수였어요. 이렇게 돼서 정석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거는 옛날 정석이에요.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정석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하지만 흑이 더 좋은 수가 개발이 됐어요, 이제는. 그게 어떤 수냐면 여기서 흑이 이렇게 젖히는 게 아니라 치받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치받고 나서 여기를 하나 젖혀가고요. 그리고 나서 손을 빼서 이렇게 굳혀가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백의 약점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흑으로서는 이게 더 좋다는 거죠. 하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두 점머리를 스스로 치받는 거에 대해서는 금기시 되어 있던 거였어요. 지금은 그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이 깨졌죠. 명인이 이렇게 젖혀가고요. 정석이 됐고 보시면 흑은 이쪽 귀를 가져갔고요. 귀의 실리. 그리고 백은 바깥에 두 텀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명인이 이렇게 굳혀갔죠. 사이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백이 여기를 들어왔을 때 명인이 장구를 했죠. 흑은 보통 A부터 E까지 정도의 선택권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게 베스트일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명인이 선택한 수는 2였는데요. 이게 베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장구를 했는데 베스트를 못 찾았어요. 바둑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죠. 장구 끝에 악수 둔다. 뭐 사실 이게 악수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베스트는 아니었어요. 베스트는 이렇게 치받아서 먼저 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 백을 공격하는 게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B하고 실전에 이 명인이 둔 수랑은 큰 차이는 없어요. 한 2% 정도 차이가 나요. 사실 E 같은 경우에는 B보다는 훨씬 공격적인 수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명인이 일단 공격을 가했어요. 사이가 귀를 가져가고요. 명인이 이쪽을 막아갔죠. 하지만 이 수는 느슨했어요. 이 수로는요, 이렇게 사이를 못 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더라도 끝까지 못 살게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공격을 가는 걸 선택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게 사실 정석이었어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된 다음에 백이 손 빼는 게 정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게 정석이 아니죠. 잘못된 정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시대랑 지금이랑 굉장히 바뀐 패턴들, 생각들, 개념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쨌든 명인이 느슨한 수를 뒀고요. 사이가 호구를 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잡아가니까 현재까지는 백이 승률이 한 60% 나오면서 조금 기분 좋은 상황이에요. 자, 그랬더니 명인이 여기를 도망가고요. 사이도 굉장히 가볍게 행마를 하면서 흙 두 텀을 지우고 있어요. 명인이 삐질삐질 나오고요. 사이가 두 칸을 벌려갑니다. 명인이 여기 한 방 하고 그리고 이렇게 모자를 씌워가죠. 바로 이수. 이수를 두면서 명인이 이런 말을 하죠. 네가 바라던 전개일 게다. 하지만 모자부터 서서히 공격하는 걸 눈치챘을 땐 이미 형세가 나한테 나쁘지 않게 돼 있을 게다. 이거 완전 다 구라였어요. 지금 이미 백이 좋은 상황이에요. 명인님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바둑에도요, 낙간파가 있고 비간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도우야 명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낙관파다. 실제로는 상황이 좋지 않은데 낙관을 하는 거죠. 내가 좋다. 내가 유리하다. 지금 딱 그런 상황이고요. 자, 계속해서 보시죠. 사이가 이렇게 뛰어가니까 들여다보고 여기를 갈라가죠. 사실 명인이 둔 마지막 이 수법들 굉장히 센 수예요. 왜냐면 백을 이렇게 갈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인이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백에게 그렇게 큰 타격은 없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사이가 여기를 막아가고요. 명인도 이렇게 차단을 하려고 하고 있죠. 여기서 사이가 이런 식으로 뛰어갔으면 사실 백이 굉장히 좀 편해요.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단수 친 수가 조금 아쉬웠고요. 자, 흙이 이쪽으로 막아가고요. 사이가 이렇게 나오면서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죠. 명인이 여기서 이걸 막아갔는데요. 이 수로는 이렇게 지금 패를 걸어 들어갔어야 돼요. 명인이 막아가니까 사이가 잽싸게 귀를 완생을 해버렸죠. 하지만 계속 명인은 낙관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두 칸을 벌려가면서 실리를 차지하고요. 자, 하나 어깨를 짚어가놓고 여기를 찝어갔는데요. 호구를 치고요. 그리고 나서 사이가 여기를 붙여갔는데요. 흙이 여기를 막았어야 돼요. 그런데 명인이 좀 낙관을 한 것 같아요. 그냥 늘어가더라고요. 좀 느슨하죠. 어쨌든 간에 바둑은 큰 차이는 아니에요. 굉장히 미세한 상황이고요. 백이 상비안에 벌려가니까 흙은 이 자리를 왔어요. 여기까지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도 반집 승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상황이에요. 자, 백이 들어가려고 하고요. 흙이 단수 치고 여기 약점 이어야겠죠? 잡고요. 여기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백에 좀 느슨한 수가 나오는데요. 그냥 여기를 지켜갔는데 사이가 이런 식으로 중앙을 가져가는 게 더 좋았어요. 여기가 흙이 좀 얇거든요. 이런 곳을 이렇게 꽉 연결하고 흙의 얇음을 좀 추궁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수는 찾기가 좀 어려워요. 자, 일단은 쉽게 연결을 하는 수를 선택했고요. 자, 흙이 여기를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큰 자리를 가져가면서 끝내기를 하고 있어요. 백이 여기를 막아가니까 이거 잡았죠? 이 한 점 짭짤해요. 집도 불어나면서 이 중앙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끝내기, 계산력의 싸움인데요. 백이 여기서 이기는 길이 있어요. 이걸 두고 여기를 잇는 거죠. 흙이 이렇게 오더라도 이렇게 막아가면은 흙이 연결을 할 수가 없죠. 여기를 뚫으면 양단수가 생겨요. 이렇게 끝내기를 했으면 백이 좀 좋거든요. 그런데 사이가 그냥 여기를 치받은 게 좀 실수였어요. 여기서 명인도 실수라는데요. 이렇게 늘어간 수가 실수였고요. 여기서는 여기를 이렇게 끼우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왔으면 이제는 명인의 바둑이었다. 하지만 둘 다 여기서 최선의 끝내기를 찾지 못했어요. 자, 여기서 흙이 이렇게 늘어갔고요. 자, 사이가 먼저 중앙으로 오죠. 여기를 이렇게 막아서 집을 좀 챙기고 흙이 귀를 가져가고요. 이 자리는 선수 자리고 자, 여기서 애니에 나오는 수가 나오죠. 여기를 밀고 나서 이 자리를 들어옵니다. 모두를 놀래킨 바로 그 수.
사실 이 수가 두기 전에는 여기는 누가 봐도 흙집처럼 보이잖아요? 기껏해야 들어오려면 100이 뭐 이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역시나 여기는 흙집이죠. 하지만 사이가 무슨 말이야 명인. 내가 중앙집을 다 깨 부셔버리겠어.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과연 이 한 수는 잡히지 않는 걸까요? 절대 잡히지 않아요. 흙이 한번 공격해볼까요? 네,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해도요. 여기를 나오면 흙이 너무 얇아요. 막아도 여기를 끊고서 바로 잡히게 되죠. 그래서 사실 여기를 뒀을 때는 100은요. 얘네랑 혹은 얘네랑 이미 연결이 됐다. 수읽기가 다 된 수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모두가 이 수를 사이가 뒀을 때 굉장히 놀라는데요. 이게 물론 송곳으로 상대 집을 그냥 후벼 파는 수기는 해요. 하지만 베스트 수는 아니었다. 여기서 사실 인공지능은요. 이렇게 막아가는 수를 추천을 합니다. 여기를 막아가면 100이 승률이 약 71% 정도 나와요. 한 집 반 정도 유리한 상황이고요. 물론 이 수도 괜찮은데요. 승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조금 더 높아요. 하지만 이런 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심리도 조금 흔들 수는 있죠. 여기를 둠으로써 상대 집을 다 깨부시고요. 그리고 흙도 조금은 엷어졌기 때문이죠. 자, 명인이 여기를 붙여놓고요. 이거를 공격을 가는데 일단 사이가 다 연결을 하고요. 중앙을 지키고 100이 그 다음에 이렇게 치봤고요. 여기서 사이가 쓸데없는 수를 둬요. 그 수가 뭐냐면 여기를 이렇게 두는 거죠. 사실 여기에 큰 자리가 남아있는데 왜 여기를 빨리 안 두고 자꾸 뭔가를 노려요. 뭔가를 더 해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 귀신이. 근데 결국에는 이게 쓸데없는 수였고요. 흙이 이제 연결하니까 오히려 뭐 득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오히려 손해 같아요.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한 다음에 결국에는 여기를 막아갔죠. 자, 여기서 흙이 이렇게 연결을 해가고요. 그리고 나서 끝내기들 계속해서 해가고 있죠. 흙이 여기를 뒀을 때는 사실 승리의 여신은 명인한테 와 있어요. 서로 끝내기에서 작은 실수들을 주고받았지만 지금 당장 right now는 명인이 유리하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선수 끝내기 하고요. 이게 또 쓸데없는 수인데요. 여기서는 여기를 막아간 게 굉장히 두터운 자리였고 이곳을 뒀으면 흑승이에요. 하지만 네, 역시나 또 이렇게 명인이 삽질을 하죠. 계속해서 끝내기를 서로 해가는데요. 이 자리가 컸어요. 흙이 조금 얇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이따가 히카루가 얘기한 수도 그쪽에서 나오죠. 계속해서 작은 끝내기들 해가고요. 자, 이제 히카루가 얘기했던 그 수가 나오는데요. 그 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흙이 여기를 두고요. 100이 여기를 뒀을 때 하나 막아가고요. 실전에서 명인이 이 자리를 놓죠.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요. 바둑이 끝나고 히카루가 이 수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히카루가 사이에게 이 수를 보여줬을 때 사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방금 깨달았다. 신은 히카루에게 이 일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게 1000년의 시간을 허락한 거였어. 자, 이 수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이 수는 좋은 수가 맞고요. 왜 좋은 수냐면 100은 이쪽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흙이 넘어가고요. 100이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걸 잡아야겠죠.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100이 안에 몇 집이 났죠? 3개를 먹고 3집이 났으니까 6집이 났어요. 그런데 실전에는 흙이 이렇게 연결을 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안에가 몇 집이 났을까요? 8집이 났네요. 아까는 6집이 났고 지금은 8집이 났죠. 그러니까 히카루가 둔 바로 이 한 수로 인해서 흙이 좋은 끝내기를 한 거죠. 하지만 애니에서는 이 수가 굉장히 특별하고 극적인 수로 나오지만 사실 프로라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수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댓글을 다셨는데요. 세기의 대결의 신의 한 수라면 이세돌의 78수 정도는 돼야지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동의하긴 해요. 묘수의 레벨로 봤을 때 1에서부터 5가 있다면 5가 최고 묘수라면 이 수는 한 3.8 정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전에서. 어쨌든 히카루의 이 수는 끝내기를 이득 보는 수는 확실했다. 그런데 사실 명인이 이렇게 뒀는데 이때도 흙이 유리했어요. 여기서부터 명인의 발로 하는 끝내기가 나오는데요. 명인이 끝내기가 진짜 약한 것 같아요. 100% 확실한 거는 명인은 이바둑이 맞다. 지금도 흙이 좋은 상황이에요. 자,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끝까지 흙이 기회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흑이 여기를 뒀는데요. 이 수로는 여기를 뒀으면은 흑의 반집 승입니다. 하지만 명인이 여기를 놓쳤고요. 자, 사이가 이렇게 해서 끝내기를 해 가고요. 사실 뭐 큰 끝내기는 다 끝났는데요. 지금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반집이 중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자, 지금도 흑이 이 자리를 뒀으면은 반집을 이기는데요. 명인이 지려고 환장했나? 명인이 이제 여기를 막고요. 백이 여기를 이어서 또 사이가 조금 이득을 보고요. 근데 마지막까지 기회가 있어요. 사이도 여기를 막은 수로는 이렇게 이어가는 데가 컸는데요. 사이가 여기를 이어가니까 명인이 여기를 막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뒀을 때 마지막 패착이죠. 명인의 패착 이 자리입니다. 여기만 이렇게 찔러놨어도 흑의 반집 승인데요. 와, 끝까지 명인이 이기는 길을 못 찾아요. 근데 사실 끝내기에서 이렇게까지 흑이 실수를 하는 거 보면 약간 흑의 바둑에 좀 마가 낀 것 같기도 하고요. 사이가 이 자리를 두니까 명인이 돌을 거두는데요. 어차피 지금 계속해서 두더라도 흑이 반집을 지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런 게 프로기사 바둑에서는 가끔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무리 차이가 반집 차이라도 어차피 더 둬도 내가 이길 확률이 없으면 미리 돌을 거두는 거죠. 사실 이 바둑은 실제 프로기사의 대국이에요. 실제 대국에서는 끝까지 두고 집 계산을 했고요. 결국에는 백의 반집승으로 끝이 났죠. 이 바둑은 실제로 일본 명인전 리그에서 벌어진 이메봉 선수와 요다노리모토 선수의 대국이었습니다. 실제로도 대기사들의 대국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이와 명인의 대결은 사이의 반집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반집승부라는 건 둘의 격차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날 정도로 아주 팽팽한 대결을 펼쳤다는 건데요. 사이와 명인이 얼마나 숨막히는 접전을 펼쳤는지 알 수 있겠죠. 만화적인 연출이 있었던 대국이긴 했지만 정말 재미있는 일국이었습니다. 오늘도 야대리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편에 또 만나요. 안녕!